안녕하세요, 한강비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디즈니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분석을 원하시는 기업 있으시다면은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커뮤니티 항목에 가면은 제가 올린 글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준으로 디즈니의 경우 한국인들의 미국 주식 보유 순위에서 1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월 17일자 기준으로 대략 5,200억 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디즈니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이 기업의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즈니에 대해서 우선 제가 떠오르는 것을 말씀드리자면은 작년 초부터 올해 중순까지 디즈니의 주가가 엄청나게 계속해서 하락을 했어요.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나 기술 기업들이 2021년 말까지 주가가 쭉쭉 올랐었던 거에 비해서 디즈니는 거의 1년 반에 가까운 시간 동안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했고, 이에 따라서 전고점 대비 주가가 한때는 55%나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디즈니의 주가가 올해 7월달부터 반등을 시작했고 현재는 저점 대비 38%나 오른 상황입니다. 그만큼 디즈니가 계속해서 부진을 하다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선 디즈니의 매출 구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디즈니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아직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기업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은 바로 매출 구조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디즈니의 매출 구조는 크게 테마파크 부문 그리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부문 총 두 가지의 부문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중에서 테마파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마지막 분기 기준으로 33%이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비중은 67%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죠. 우선 첫 번째로 디즈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부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문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의 사업부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우선 미디어 네트워크라 해가지고 여기에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ABC 뉴스, ESN 스포츠 방송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스튜디오 엔터테인먼트에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마블 스튜디오, 픽사, 월트 디즈니 등 각종 드라마나 영화를 만드는 이러한 부문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리밍 비즈니스에는 최근 들어가지고 점점 더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 훌루, ESPN 플러스, 호스터와 같은 다양한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속해 있죠. 그리고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즈니랜드를 시작으로 호텔, 크루즈 등의 오프라인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최근에 있었던 디즈니의 2분기 실적 발표 결과를 간단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즈니의 2분기 실적 발표는 8월 10일 날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매출과 EPS 모두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최근 1년 동안 있었던 실적 중에서 가장 무난한 실적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3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 시장의 기대치보다 더 낮은 성적을 냈었지만 이번에는 이제 기대치 이상의 성적을 내면서 무난한 결과를 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스트리밍 플랫폼의 구독자 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구독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한 바 있죠. 하지만 디즈니의 디즈니 플러스 및 각종 기타 스트리밍 구독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 수 증가 추세가 정말 눈에 띌 정도로 큰 편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번 2분기 기준으로 디즈니가 운영하고 있는 스트리밍의 전체 가입자 수가 넷플릭스 고객의 수를 초과했습니다. 그만큼 디즈니의 성장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기에 더해서 디즈니가 이제 실적을 좀 더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올해 12월 8일부터는 광고 요금제를 도입하고 기본 요금제를 기존보다 더 큰 10.99달러로 인상하겠다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내년부터는 디즈니의 실적이 좀 더 좋아지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편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에 정말 대단한 실적을 내놓았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난 2020년 2분기 때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디즈니 테마파크 부문의 매출 분기가 상당히 크게 일어났었죠. 이 때문에 거의 박살나다시피 한 디즈니 테마파크 부문 매출 비중이 작년부터 점점 더 이제 복구가 되기 시작했고, 이번 분기 2022년 2분기에는 상당히 눈에 띌만한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만큼 2022년 들어가지고 테마파크 부문의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매출과 영업이익도 정상화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는 무난한 이번 분기 실적으로 연결되기도 했었죠.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이제 디즈니 파크, 테마파크 부문의 영업이익은 과거 대비 514%나 증가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매출도 전년 대비 104%나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이제 테마파크 부문이 이제 거의 과거의 모습을 다 찾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보입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0%나 증가하였고 매출 또한 26% 증가를 하였죠. 그리고 테마파크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14%나 증가하면서 디즈니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만족할 만한 실적을 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디즈니의 성장성은 다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성장성이 낮아지는 최악의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다행히 다음 분기부터는 YOY, 즉 연간 기준으로 높게는 70% 그리고 낮아도 20%가 넘어가는 분기 성장성이 앞으로도 쭉 나올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한동안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디즈니의 실적이 꾸준하게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도 이제 실적이 앞으로 거의 2, 3년, 길게는 4년 동안 쭉쭉 높은 성장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밸류에이션과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현재 기준 디즈니의 PE는 71.4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1년 동안 예상되는 실적을 가지고 계산한 포워드 PE는 불과 23밖에 안 되는데요. 그만큼 시장은 디즈니의 실적이 앞으로 1년 동안 빠르게 정상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만약에 디즈니의 실적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빠르게 좋아진다면은 밸류에이션은 그만큼 좋아지고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회복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디즈니의 주가 매력도는 점점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현재 디즈니에 대한 월가의 평균 목표 주가는 151.5달러입니다. 현재의 주가보다 약 20% 정도의 업사이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총 24명의 애널리스트가 이 기업을 커버링하고 있고, 그 중에서 20명은 매수 의견 그리고 보유 의견을 정한 애널리스트는 4명입니다. 매도 의견을 제시한 애널리스트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이고요.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수많은 기관들이 디즈니에 대한 목표 주가를 변동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올린 기업도 있고 내린 기업들도 있고 해가지고 좀 전반적으로 이제 목표 주가 변동 현황이 제각각인 모습인데요. 그래도 이를 종합적으로 내놓자면은 140달러에서 160달러 사이의 목표 주가를 설정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설정할 때 보통 6개월에서 1년 뒤에 목표 주가를 내놓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앞으로 1년 동안 디즈니의 주가가 크게는 20%까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이번 주에 디즈니와 관련돼서 한 가지 뉴스가 떴는데요. 바로 행동주의 헤지펀드 투자자인 데니얼 로비라는 사람이 디즈니의 주식을 대거 매수하면서 디즈니의 ESPN 분사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ESPN 사업이 디즈니에 상당한 잉여 현금 흐름을 내놓기 때문에 이를 분사해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한 것인데요. 일단 거대 헤지펀드가 이 기업에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이 뉴스가 떴었던 당일에 디즈니의 주가가 2.1% 정도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디즈니의 주체별 비중은 딱 기관과 개인으로 나눠집니다. 기관의 비중이 무려 63%나 되고 개인 비중은 37%인데요. 내부자 비중이 0.08%로 사실상 이제 내부자는 없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주주 명단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거의 큰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그리고 노던 트러스트 글로벌, 모건 스탠리 등 거의 다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큰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기관들이 다들 상위권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에 따라서 기관의 비중이 63%나 된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디즈니에 대한 투자자 포지션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디즈니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균 평단가는 119달러 수준이 있고 투자자 포지션 분포도는 전체적으로 고른 편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118달러에서 120달러 사이에 가장 많은 매물대가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확실하게 지지해내고 위를 뚫어낸다면은 디즈니의 주가가 지금보다는 더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디즈니에 대한 각종 보조지표와 2분기 실적에 대한 리뷰를 간단하게 진행하였는데요. 디즈니에 대해서 제가 한 줄 평을 남기자면은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점차 회복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힘들었지만 이제 드디어 밝은 미래를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앞으로 기대해볼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미 디즈니에 투자를 하고 계셨던 분이라면은 지금 매도하기보다는 앞으로 1년, 2년 동안은 좀 더 실적이 어떻게 나온지를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디즈니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끝냈고요. 제 영상이 좋았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리뷰를 원하시는 기업이 있으시다면은 꼭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참고하고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에 대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강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